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 스타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서 네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심경 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영어 독해 실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부분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학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즉 심경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심경이 앞에 부분, 즉 글의 앞부분과 글의 뒷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심경과 뒷부분의 심경을 잘 파악해서 선택지에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져 있죠. 자, 이 선택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긍정, 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1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sad에서 angry로 바뀐다. 즉 슬픈에서 화가 난 것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delighted는 기쁜 거죠. 거기서 scared, 무서운 것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satisfied는 만족한, 그리고 jealous, 시기하는 형태로 연결되겠고요. 자, 네 번째, worried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걱정하는 이고요. 그 다음에 relieved는 안도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rustrated, 좌절한 거가 되겠고요. excited는 신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9번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요, 문제를 풀기 어렵겠죠. 자, 근데 다행인 것은요, 여기 나오고 있는 심경에 대한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모르시는 단어를 정리해 놓으시면 금방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경 파악 문제는 의외로 이 선택지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단어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 위주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여부 파악해 봅시다. 자, 보시면 슬픈 것과 화난 것 둘 다 마이너스 감정이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기쁨과 무서움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만족한 것은 플러스, 시기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걱정하는은 마이너스죠. 근데 안도한 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5번은 좌절한 것 마이너스죠. 신난 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에 있는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지문 부분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감정인지 마이너스 감정인지 또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n a 2-week trip in the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에서의 2주간의 여행 중에요. I saw a grizzly bear in its native habitat. 나는 자연 서식지에서 회색곰 한 마리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 있습니까? 전혀 없었다.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부분. At first, I felt joy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자, 처음에는요, 나는요, 뭘 느꼈어요? joy, 기쁨을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내가 본 거죠. 뭘 보았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곰이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것을 봤을 때 기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과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앞쪽에 지금 플러스 감정 나오고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sniffing deeply.
자, 곰은 어떻게 했어요? 이따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to turn his head about. 고개를 돌려서 sniffing deeply. 깊게 코를 킁킁거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 감정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감정적인 부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그 곰은요, 뭐 했어요? 무언가의 냄새를 following,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And slowly I began to realize. 그리고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 거죠. 뭘 알아챘죠? That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바로 이 거대한 동물이 나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얘기죠. I froze.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즉 굳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감정이 없어요? 당연히 지금 무서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 당연히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자,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가 돼버렸어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자,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meat to eat, and I was clearly on his menu. 이 곰의 동기는요, 뭐였던 거예요? 먹을 고기를 찾는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 was clearly on his menu. 나는 분명히 그의 메뉴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특별히 감정을 명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분위기상으로는 파악은 할 수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감정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감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죠. 자,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앞쪽에서 기쁨을 느꼈지 않습니까? 플러스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플러스 감정이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감정으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앞쪽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보시면 1번에 said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5번에도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였죠? angry는 마이너스 맞죠? scared도 마이너스 맞아요. jealous도 맞죠. 자, relieved는 아니죠. excited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뒤에 감정이 모두 다 일치하는 걸 찾아주면 몇 번입니까? 자, 이렇게 2번과 3번에 매칭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4번, 5번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확인하면 이제 답의 정답의 범위는 2번과 3번 중에서 나올 수 있겠다는 것까지 축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2번과 3번의 감정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제 지문 속 세부 감정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joy라고 하는 부분 나왔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감정 부분이었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즐거운 또는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뒤쪽에서 어떤 감정으로 연결됐었습니까? 이 감정이 냄새를 맡고 아, 그것이 나라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굳게 되는 거, 얼어붙게 되는 것, 즉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I froze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던 거죠. 자, 이렇게 세부 감정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파악한 세부 감정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에서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2번과 3번으로 추려놨던 정답의 범위에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기쁜, 그리고 무서운,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잘 보이시는 것처럼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기쁜, 무서움으로 연결되는 거지 만족한 시기안으로 연결되는 3번은 답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심경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자, 우선은 선택지에 나와져 있는 그 감정들의 의미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을 실제 문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의 요소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찾아놓은 것으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고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놓은 부분을 실제적인 감정을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답까지 선택해 주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이제는 뭐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입니다. 지문 분석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On a 2-week trip in the Rocky Mountains, I saw a grizzly bear in its native habita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o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trip까지, 또 in부터 시작해서 mountains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지금 요 여행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o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과거 동사입니다. A grizzly b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in부터 시작해서 habitat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2주간의 여행 중이에요. 끊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여행 중이었어요? 로키 산맥에서의 여행 중이었겠죠. 끊어갈게요. 나는요. grizzly bear를 봤습니다. 즉 회색곰을 한 마리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 봤어요? 자연 서식지에서 본 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At first, I felt joy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자, at first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felt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joy라고 하는 거 기쁨이죠. 요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S는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 watch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 watch라고 하는 거 뭡니까? 지각 동사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봤더니 the bear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walk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동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across the land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joy, 기쁨을 felt,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자, 여기서 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는 워낙 뜻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해 볼게요. As I watched. 자, 내가 봤을 때가 되겠죠. 자, 무엇을 본 것이죠? 뒤에 나오고 있네요. The bear, 그 곰이요. walk across the land,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sniffing deep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he가 앞에 나오는 grizzly bear를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sto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이라 되어져 있죠. 요거 전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관용 표현이죠. 이따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turn부터 시작해서 뒤에 여기 about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niffing이라 나와져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eeply까지가 분사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죠? 자, to tur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데 누구랑 연결되고 있냐면 이 about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어 동사로 묶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his hea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urnabout이 이렇게 같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보시면요. 여기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뭐뭐 하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he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deeply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stop이라는 친구가 나와져 있죠. stop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ing가 오면 얘는 목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는요, stopped, 멈췄다고 합니다. Every once in a while, 이따금씩이요. 끊어갈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turn his head about. 자, turn one's head about 하면은 고개를 돌리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뭐 했던 거예요? sniffing deeply. 깊게 sniffing, 냄새를 맡은 거가 되겠습니다. 킁킁거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and slowly I began to realize that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was follow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he sc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f something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slowly 부사, I 주어, begin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o realiz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realize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의 특성.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고요. 또 안에 더 봅시다. that은 접속사였고요. this giant animal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as smelling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e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주의 깊게 보실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was following 과거 진행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생각할 수 있겠죠. 강조점인 겁니다. 자, 여기 begin 보시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요. 뒤쪽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ing 형태의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무언가의 냄새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 slowly 천천히요. 끊어갈게요. I began to realize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뭘 깨닫는 거죠? 대절이죠. 이 거대한 동물이요. 나를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자, 이상하죠? 우리말로 하면 나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죠. I froze. 여기 뭐 간단하네요. 주어. 그러면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이렇게 되어져 있죠. this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this는 앞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 처리합시다. wonderful experience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거 뒤에는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것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 now 부사, an issue 여기가 보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of survivor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자, 부연 부분부터 하죠. 즉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생존의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안에 now가 있으니까 이제 정도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이 정도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meat to eat and I was clearly on his menu. The bear's motiv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as랑 연결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was가 동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find부터 시작해서 이시라 되어진 여기까지가 뭐가 해당이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I 주어, wa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clearly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on his menu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봅시다. to fin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고요. mee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to 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앞에 있는 meet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to find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투부정사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 곰의 동기는요, 먹을 고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의 메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경 파악에 대한 부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심경 파악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문 분석 해석했었죠?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도 잘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